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부정맥학회 두근두근 캠페인 아나운서 정주희입니다. 저희가 벌써 두근두근 캠페인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한부정맥학회 부총무 이사이시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 내과에 재직 중이신 최종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최종일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심방세동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주시죠.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3위에 링크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그러나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방세동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의 치료는 리듬 조절, 심박수 조절,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뇌졸중 예방에 대한 항응고 치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 뇌졸중 예방 치료인 항응고 치료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항응고제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와파린이라는 약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새로운 항응고제인 노악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심박수 조절인 경우에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맥박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 충격술 또는 전기 제세동술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정상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먼저 투여하는데 약제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네. 완치를 목적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와, 전극도자 뭐라고요?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뇌졸중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와파린, 노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 약제로 와파린과 노악이라는 두 가지 약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와판이라는 약물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약물이 되겠습니다. 와파린은 혈액 내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체내에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와파린은 비교적 약값이 저렴하고 혈액 검사로 와파린 복용 중에 그 용량의 정도를 평가하여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과량 복용 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해독제 또는 역전제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항응고 치료제는 네.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출혈의 부작용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뇌출혈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네. 또 와파린은 이런 효과와 부작용이 모두 안전한 약물 농도 범위, 즉 치료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서 환자들이 투약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해서 최근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새로운 항응고제인 노악이 되겠는데요. 네. 와파린에 비해서 뇌졸중, 뇌경색 예방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 없이 고정된 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는 게 무엇보다도 장점입니다. 또한 아까 와파린하고는 달리 다른 약물이나 아니면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와파린에 비해서 약값이 비싸고 또 약물 효과를 반영하는 검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해독제나 역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응고제인 노악의 경우 대부분의 약물이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고령의 환자, 또 저체중인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와파린과 달리 약물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중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라면은 환자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항응고제 중단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응고제를 복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 뭐 그런 식습관이라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와파린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게 되겠고요. 와파린이든 노악이든 혈전을 녹여서 피를 묽게 해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혈의 반대급부에 출혈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되거나 네. 아니면은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토혈이나 객혈과 같은 소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심방세동에 의한 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종일 교수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 항응고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